안녕하세요. 재테크 헬른 준선생입니다. 710 대책 전문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말은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이지만 결국 6.17 대책을 뛰어넘는 초특급 매머드급 과잉 규제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마지막 히든카드를 드디어 시장에 내보이게 되었는데, 이번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정책과 역행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구입에 대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일 시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4억 원대 아파트는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은 사람들에게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거나 서울에 거주하려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를 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710 대책은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투자자인 제가 향후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공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장관님,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더 이상 아파트 투자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지난 대책에서 4주택 이상부터 취득세 4%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택수를 더 늘리려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종부세 6억 공제를 없앴기 때문에 법인 투자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은 잃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점, 최저시급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후행하고 있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화폐 가치 하락 효과로 점점 감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이미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한 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시켜주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왔었고, 주변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파도 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날리면 삶이 날아가지만 부동산은 실패해도 유형적 자산이 남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식 대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삶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게끔 막아 놓으셨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는 더 부자가 되도록 계층 이동 자체를 불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재테크 공부를 남들보다 배로 하는 저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린 제 자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그리고 장기간 부동산을 사고 파는 투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이때까지 주거용 부동산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또 제 장점이자 특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맞대응하면서 누가 이기나 승부를 걸기보다는 한 가지의 생각을 바꿔보니 해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유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일명 무소유 투자라 명칭을 짓고 싶습니다. 소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말인지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을 소유하면 할수록 규제는 더욱더 옥죄어 올 건데, 만약 내가 부동산 자체가 없다면 모든 규제에서 비켜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만약 내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곳에서 주거를 공급하게 된다면 이 모든 규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몇 가지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은 공간 임대입니다. 공간 임대라 하면 내가 빌린 공간을 물리적으로 쪼개든 시간적으로 쪼개든 남에게 대여를 해주면서 수익을 창출시키는 건데요. 이 공간 임대는 주거용이 될 수 있고 학원 같은 교육 목적으로 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데, 저는 고시텔 사업 승계나 쉐어하우스 1인 에어비앤비에 대해 앞으로 제대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렇게 월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현재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 생겼을 때에는, 그때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하락기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710 대책에서 그 해법을 무소유 투자라 생각하고 앞으로 실천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번 규제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님,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아파트를 모두 처분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규제를 통해 부동산 상승을 과연 막을 수는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투자자 진입을 차단시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상당수의 투자자의 전곡을 찔러 승리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